28세의 환자가 고통스러운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가슴이 매우 불편하고 꽤 오랫동안 기침을 심하게 해왔다고 설명했어요. 의료진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엑스레이 촬영을 예약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엑스레이 결과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환자는 배에 덩어리가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 남성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지만 의사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술 당일 첫 번째 의견은 바뀌었습니다. 수술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서 제거한 종괴의 모양이 특이한 것이었거든요. 추가 조사를 위해 탐침이 보내졌을 때 의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바로 작은 전나무였어요.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들은 이 남성이 씨앗을 흡입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씨앗이 남성의 폐 안에 자리 잡은 거죠. 씨앗이 묘목으로 자란 후 작은 바늘이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기 시작했고 그 결과 흉부 불편감과 기침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기를 얻자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햇빛이 필요한데 인간의 폐에서는 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게 간단하다면 우리 모두의 몸에선 무언가가 자라고 있을 거예요. 작은 씨앗은 삼키거나 흡입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인간의 폐에서 자라는 식물에 관한 이야기로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에 매사추세츠의 한 남성이 폐가 허탈되어 입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환자는 이미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놀랍지 않게 생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남성의 폐에서 종괴를 발견하고 즉시 제거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전나무만큼이나 놀랍게도 작은 완두콩 식물이었어요. 의사들은 이 남성이 저녁 식사로 완두콩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완두콩이 잘못된 경로로 들어서서 위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폐에 도달하자 작은 완두콩은 편안해졌고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경우 진실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럴듯해 보입니다. 남성의 폐에서 제거된 조각은 길이가 1.3cm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작은 건 다 자란 식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자랄 수 있었어요. 완두콩 씨앗은 빛이 없어도 싹을 틔울 수 있으니까요. 땅속에서 자연적으로 싹을 틔우죠. 이 시점에서 씨앗은 빛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요. 이 작은 씨앗은 내부에 저장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양의 높이까지 자라는 데 필요한 햇빛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과의 관계를 이유로 식물을 독립영양체, 즉 빛에 노출되어 스스로 먹이를 얻는 유기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물이 우리가 심은 토양에서 매일 필요한 영양분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식물을 먹이는 건 아니에요. 식물은 햇빛, 물, 공기 중에 가스가 있어야 음식으로 사용하는 물질인 포도당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모든 식물, 조류, 심지어 보라색 유황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도 광합성을 수행합니다. 이제 불행한 인간 환자로 돌아가죠. 완두콩 씨앗이 생존하기에 충분한 수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라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한 크기의 식물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광합성을 시작하려면 햇빛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롭거나 위험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응급실 의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에식스의 한 의사는 처음에는 틀니를 잃어버린 것 같았던 환자를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이 여성은 고령이었고 이미 기억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실수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폐에도 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들을 맞춰보고 나서 여성의 윗니가 모두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 여성은 틀니를 삼켰지만 미처 깨닫지 못해 목구멍 아래에 끼어 호흡기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이러한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한 남성은 약혼녀에게 꿈에 그리던 약혼 반지를 선물하고 싶었지만 예산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발한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보석 가게에 가서
보석상이 잠시라도 반지에서 시선을 돌릴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이 오자마자 그는 반지를 삼켰어요. 보석상은 쉽게 속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한 남자는 자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교활한 로맨티스트는 감방으로 호송되었고 그곳에서 반지를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석을 삼키다 적발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온 적이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세련되고 단정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신체 검사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해야 했어요. 영상을 보던 의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여성의 위와 장에 수많은 보석이 끼어 있었거든요. 의료진은 이 여성에게 어떻게 그런 물건이 들어갔는지 물었고 그녀의 대답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그녀는 보석을 다른 여성에게 선물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 남편으로부터 보석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한 의사는 병뚜껑이 목에 걸린 환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의사는 목에 이상한 물체가 끼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정기검진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물질을 빼내기 위해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의료용 그물을 사용해서 이 물질을 빼내는데 성공했어요. 의사들은 이 남성이 어떻게 병마개가 목에 걸린 것도 모른 채 병마개를 빼낼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며칠 전에 물을 마신 기억은 있는데 병뚜껑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털어내고 하루 일과를 계속했습니다. 어렸을 때 한 장난스러운 행동이 몇 년 후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0세의 한 여성은 코가 막혀 응급실을 찾았을 때 이 교훈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어떤 약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녀는 전문가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들은 코에 염증이 생긴 조직과 이물질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또한 그 물체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즉시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외과의가 제거한 물체는 추가 조사를 위해 옮겨졌고 그 결과 종이와 비슷한 물질로 밝혀졌습니다. 이 여성은 어렸을 때 코에 종이를 넣은 기억이 있다고 했지만 그 작은 조각이 20년 넘게 코에 남아있었다는 사실에 의사들만큼이나 놀랬다고 하네요. 어떤 이물질 제거는 다른 것들보다 더 복잡합니다. 한 아이가 동생의 플라스틱 조립 장난감을 코에 넣은 후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려고 할 때 아이는 기침을 했고 장난감은 목구멍으로 넘어가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의사와 아이의 가족 모두 아이가 장난감을 마지막 목적지로 보낼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장난감을 동생에게 돌려주고 싶어서였을 거예요.